고려 초기의 왕 3명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조선 초의 왕들도 5명을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초기의 왕들이 중요하냐? 나라가 처음 만들어졌으면 어떤 정책들이 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사회가 안정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격의 정책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 내기 좋죠. 그래서 고려 초 3명, 조선 초 5명, 요 왕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봅시다. 고려 태조. 태조는 나라 세운 사람이니까 태조죠. 태조 왕과 태조는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자, 고려 건국했었죠. 신라 통합하고 후백주 정복하고 발해 유명을 포용하고 후삼국 통일했었다. 개태사라는 절을 창건했었던 것도 있어요. 개태사는 뭐냐? 큰 세상을 개창했다, 열었다. 개태, 큰 세상을 열었다. 개태사를 만들었었고, 또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 하늘의 명을 받들 수, 하늘의 명을 받들어서 나라를 만들었다. 하늘을 받들어서 나라를 만들었다. 천수. 그 다음에 보세요. 새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신라는 1000년을 살았어요. 1000년 동안 신라였던 사람들을 고려 사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아, 고려가 좋은 나라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끔 해야 되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세금 깎아주는 거. 세금 깎아주는 거. 세금을 10분의 1로 감소했었다. 취민 유도가 뭔 말이냐면, 자, 여러분 10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정해진 규정대로만 거두면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목이 좀 안 좋거든요. 임선생 목 관리 학원비 추가 내세요. 이러면 이때부터 짜증나는 거예요. 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때는 취민, 백성을 수취할 때는 유도, 도리가 있어야 된다. 정해진 법도가 있어야 된다. 그 정해진 법도가 뭐? 자, 우리는 10분의 1 딱 거두고 치울게요 라고 하면은 진짜? 야, 잡세, 별공 이런 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럼 우리 학원 좋은 학원 한방 내고 끝. 면접비 추가 이런 거 없잖아요.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취민유도예요. 10분의 1.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겠다. 흑창, 이런 창은 창고예요. 창고. 빈민구제기구인 흑창을 운영하겠다. 곡식 구워주는 곳이에요. 흑창. 됐고, 그 다음에 왕건 자체도 호족 출신이죠. 자기도 지방에서 반란 일으켜서 고려를 건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지방 세력들이 반란 일으키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호족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호족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포섭 혹은 융합 정책을 추진해야 돼요. 당근과 채찍을 써야죠. 먼저 당근. 반란을 일으키려는 지방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야 스톱. 너 잘 먹고 잘 살라 그러지? 어차피 너 나한테 질 텐데. 그러니까 딸을 나한테 시집 보내. 그럼 내가 장인어른으로 모실게. 혼인 정책을 펼쳐요. 나는 딸이 없다. 그러면 오케이. 너 김순식이지? 내일부터 왕순식 해라. 왕씨성을 하사하겠다. 너 이제 왕족이야. 실제로 김순식이 왕순식이 돼요. 혼인정책, 그리고 사성정책, 왕씨를 하사한다. 이게 당근이에요. 채찍은요? 말 안 들어? 지방에 있는 유력자, 지방에 힘 있는 호족 자제들을, 지방관리 자제들을 중앙의 관직 자리 하나 줘가지고 불러올립니다. 얘가 똑똑해서 불러올렸을까요? 아니요. 얘네 아빠가 힘이 세니까 인질로 잡아놓는 거예요. 지방 세력 자식 자제를 잡아놓는 기인제도. 이거는 일종의 인질제도예요. 기인, 인질. 사신관제도는요.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사람한테 관직을 줘요. 야, 너 지방 감시해. 이렇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지금 반란이 일어나기 제일 좋은 지역이 어딜까요? 경주죠, 경주. 신라가 망했으니까 경주. 그러니까 경주 지역에서 누구를 구심점으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왕 경순왕. 그러니까 경순왕한테 어떤 직책을 주느냐? 야, 경주 관리해. 경주 감시해. 경주에서 이상한 소리 나면 너부터 죽는다. 그게 사신관이에요. 지방 감시 관리. 지방 감시관을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한테 맡겨버려요, 그냥. 얼마나 쪽팔린 일이에요. 신라 마지막 왕인데 경주를 돌아다니면서 야, 반란 일으키지 마 해야 된다고. 자, 이것이 태조 왕건의 정책. 또 태조 왕건은 고려입니다. 나라 이름이 고구려 후예요.
그러면 북진을 통해서 고구려의 옛 땅을 찾아야 되겠죠? 북진 정책을 통해서 자, 북진 정책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었더라. 원래 통일신라의 영역이 대동강에서 원산만이었었는데 청천강에서 영흥만으로 영토를 확장시켰다. 제가 굳이 청천강, 영흥만, 원산만, 대동강 이걸 외우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냥 태조에 대해 물어보는데 북진 정책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하면 맞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나요? 왜냐면 오답들도 사료와의 적합성이 떨어지거나 시기가 다른 거지 그 문장 자체는 다 맞는 문장만 등장하는 게 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서경이 어디죠? 서경 평양입니다. 수도는 개경인데 서경을 평양을 서경 서쪽 수도라고 치고 여기를 굉장히 중시했었더라. 왜? 서경에서 백밤을 자야 돼요. 365일 중에 백밤 자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구려의 옛 땅을 어떻게 찾을까 궁리하라는 거죠. 그 다음 남긴 글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후대 왕들에게 남긴 교훈 10가지가 있어요. 훈요 10조. 이게 왕건의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악수예요. 악수. 오만함이죠. 내가 만든 나라니까 내가 남긴 거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운영해라. 이게 오만함이죠. 그 다음 훈. 이거는 왕들에게. 그럼 신하들에게는 정치 교과서, 정계와 계백을 요소라고 하는 정치 교과서를 남기게 됩니다. 왕건은 청동상이죠. 왕건은 청동상. 왕건은 청동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보세요. 왕건에 청동상이 있는데 여기 없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황제만 쓰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고려를 만들고 나서 내가 황제다, 중국과 대등하다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그 관이에요. 자, 민생안정책 봅시다. 태조가 말하기를 궁예가 백성을 침노하여 오직 거두어들이기만 일삼고 예전 제대로 다르지 않으니 조세를 1경마다 6석이나 받음으로 백성들이 농사짓는 앞으로 조세를 부과할 때는 마땅히 천하에 널리 통하는 법에 따르리라. 정해진 대로만 거두겠다. 이게 10분의 1이죠. 이게 취민유도라는 거예요. 취민유도. 그냥 보세요. 이거 없는 사료예요. 이건 어려워서 이건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 그냥 세금을 10분의 1로 혹은 취민유도. 사신간지 여기 나와 있나요? 사례. 사료에 나와 있네요. 밑에. 사신간제도와 기인제도도 보겠습니다. 사신간은요, 신라왕 김부가 항복했었다. 얘를 사신간으로 앉혀. 이게 잔인한 거예요. 이거는 신라왕한테. 그 다음 지방 향리자제들을 서울에서 인질로 삼는다. 기인제도. 볼모로 잡아놓는 거. 이것도 태조 왕건의 정책입니다. 그 다음 훈요 10조 보시죠. 훈요 10조 교훈 10가지. 먼저 모든 사원은 도선이 산수와 순영을 가려 개창한 것이다. 도선이 누구냐? 바로 풍수지리설의 내가다. 풍수지리설을 전래했었던 인물이 바로 도선이다. 승려인데 풍수지리를 가지고 왔어요. 고려 만들어질 때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했다. 선종과 풍수지리설. 그 다음 중국 제도와 풍수를 배워야 하지만 반드시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거라는 짐승. 왜 거라는 짐승과 같은 나라라고 했을까요? 거란이 누구를 없앴길래? 발해를 없앴길래. 그러면 역사 계승 의식이 있죠? 발해를 요게 지금 7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78쪽에 훈요 10조. 그러면 서경을 중시했다. 태조 왕건이고요. 또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행사를 해야죠. 새로운 나라 고려는 축제의 나라다. 바로 연등회와 팔관회를 정대하게 개최했었더라. 연등회는 부처를 모시는 것. 이거 불교죠, 당연히. 불교. 팔관회는요, 하늘산 당을 섬기는 것. 이거 무슨 행사예요, 그러면? 불교입니까, 도교입니까? 도교죠, 도교. 근데 도교는 행사를 못해요, 원래. 왜? 행사가 있으면 일정한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 도교 행사를 합니다. 1시부터 3시까지 뭐 하고요? 이렇게 하는 순간 인위적인 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도교가 아니야, 이미. 그래서 불교의 형식을 차용을 해요. 도교 플러스 불교 행사가 팔관회입니다. 도교는 교단이 있을까요? 교단이 없어요. 매월 회민에서 이거 하면 도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불교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요. 이런 거 할 때는. 불교, 도교 플러스 불교 행사 팔관회.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광종 볼까요? 광종 보기 전에 이걸 보셔야 돼요.
태조 왕건의 혼인 정책이 있습니다. 프로포즈의 달인이에요. 태조 왕건이. 혼인을 몇 번 했느냐? 29번. 왕비가 29명이에요. 그러면 태조 자기 때는 괜찮지. 지 죽고 난 다음에는 29명에서 쏟아져 나온 25명의 왕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요? 왕위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2대, 3대 해종과 정종 때는 왕위가 혼란스러워져요. 왕씨가 반란을 일으키기도 한다고요. 왕규의 난이 일어나요. 혼란이죠? 혼란. 태조 때는 괜찮은데 2대, 3대 또 혼란. 왕규의 난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혼란을 수습하고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 왕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광종이다. 광종은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약화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유치하지만 이렇게 하세요. 광종은 왕권 강화다. 왕권 강화. 왕권 강화는 바로 광종이더라. 2대, 3대 해종 정종 때 사회 혼란. 바로 왕규의 난이 일어났었다. 개인적으로요. 자, 왕규의 난이 일어났었고, 왕규의 난. 그리고 왕권 강화 정책 보세요. 왕권만 강화할 수 있다면 모든 정책을 했습니다. 불교건 유교건 다 받아들였어요. 첫 번째, 왜 왕권이 약한지를 봤더니 노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노비. 근데 노비들이 대부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노비들이에요. 합법적인 노비가 아니라 불법적 노비. 노비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비는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나라의 돈이 줄어듭니다. 노비는 왕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지들 주인 말 들을까요? 주인 말 들어요. 귀족들이 세집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노비들을 눈으로 안과 눈으로 검사하는 법을 추진을 해요. 노비를 눈으로 검사해서 불법적인 노비들을 해방시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귀족들의 힘이 줄어들고 나라에 세금을 내게 되니까 얘네들이 나라의 국고가 확충되더라. 그러면 왕권 강화되는 거죠. 호종 약화, 세금 확대, 왕권 강화. 또 과거 시험을 통해서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관리로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과거 제도, 과거는 유교 시험이에요. 중국의 후주라는 나라와 교류를 했었는데 이 후주 출신의 쌍기라는 인물이 네, 7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삼국 통일과 고려 초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심화 시험에서 빈출되는 주제죠. 바로 후삼국 시대 그리고 후삼국 통일 전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삼국 시대라는 것은 배경이 신라 하대 혼란기였었죠. 신라 하대 혼란기에 중앙에서 싸우다 보니 지방 세력인 호족들이 성장했었다. 그 지방 호족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후백제 그리고 후고구려 되겠습니다. 자, 후백제는 견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견훤이 후백제를 세웠고 견훤은 원래 신라의 군진 세력이에요. 신라 군인입니다. 신라 사람인데 군인 세력. 그 신라 군인 세력이었었던 견훤도 건국설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호랑이 젖을 먹고 자랐었던 호랑이 기운이 넘쳐나는 그 인물이에요. 그런데 힘은 내가 제일 센데 신라에서는 못 올라가죠. 골품제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신라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신라를 싫어합니다. 반신라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더라. 그리고 도읍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후백제를 건국했으니까 전라도를 중심으로 했었겠죠. 그 전라도에 이 완산주라는 곳을 도읍을 했었는데 완산주는 지금의 전주입니다. 제가 즐겨가는 콩나물 국밥집이 있어요. 완산정이라고. 전주시 콩나물 해장국 전문점. 완산주가 전주다. 그 다음에 반신라적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견훤이 경주를 쳐들어가서 포석정에서 술 먹고 있던 경혜왕을 죽이기도 했었어요. 이것을 포석정 사건이라고 해요. 아까 신라의 사치스러운 사치의 향락을 보여주는 두 곳이 있다고 그랬었죠. 포석정과 그리고 월지, 달이 뜨는 연못. 그곳에서 경혜왕을 죽이기도 했었더라. 잘 나오는 거 보세요. 후백제가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뭘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었거든요. 후당과 5월과 함께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도 했었다. 몇 점을 없애야 돼요, 사실은. 5.5월이 아니라 그냥 5월입니다. 5월 그리고 후당과 외교 관계 수립했다. 이걸 통해서 후백제도 나라다운 나라였구나. 중국의 인정을 받는. 어떻게 망했었다? 내부 분열로 망하게 됩니다. 견훤이 왕위를
장남이었었던 신검에게 물려주지 않아요. 넷째 아들이었었던 금강에게 물려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자 1, 2, 3남이 합심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견훤의 장남이 신검이 견훤을 금산사라는 절에다가 가둬버려요. 콩가루 집안이죠? 그래서 견훤은 어디로 튀느냐? 왕건은 이 중에서 유일하게 포용 정책을 추진합니다.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 바로 포용력이에요. 포용력. 후백제 견훤은 신라 싫어했어요. 후고구려 궁예도 신라 싫어했어요. 왕건은 다 품어줍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자기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었던 견훤마저도 탈출해서 들어오자 왕건이 받아주었었다. 오히려 왕보다 높은 위치다 하면서 높게 지켜주기도 했었어요. 왕건은 포용력. 그리고 이 후백제가 왜 망했었느냐? 결국에는 전쟁에 패배해서 망하게 됐었죠. 고려와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멸망했었더라. 1, 2천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망하게 되었었더라. 이 전투 과정은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후고구려 궁예가 만들었는데요. 궁예는 애꾸죠. 애꾸. 이 기록에 따르면 궁예가 왜 애꾸냐? 궁예는 신라의 몰락한 왕족 출신입니다.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될 때 몰락한 집안이라고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던 어린 궁예를 빨리 보자기에 싸가지고 강물에 던져버렸대요. 모모가. 근데 너무 급하게 하다가 눈을 쿡 찔렀다. 그래서 애꾸가 되었다. 신라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겠죠. 반신라적인 정책을 추진했었고 도읍을 어디로 삼았었느냐? 송악에서 만들었다가 강원도 철원으로 옮겨갑니다. 강원도 철원. 그리고 나라 이름이 원래 후고구려였다가 수도를 철원으로 옮긴 이후부터는 마진 그리고 태봉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었더라. 자 여러분 요것도 뭐 이렇게 어려워 용어들이 하지 마시고 이 순서를 몰라도 돼요. 마진에서 태봉인지 태봉에서 마진인지 이렇게 섞어놓지 않아요. 이해되나요? 송악에서 철원인지 철원에서 송악인지 이런 거 섞어놓지 않습니다. 그냥 송악 혹은 철원. 최근에 나왔었던 문제에서는 철원 관련해서 뭐가 나왔었느냐? DMZ의 무슨 평화지대를 수립한다. 이런 뭐 철원밖에 더 있습니까? 수도 중에서. 그러니까 철원, 송악,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후고구려다. 그리고 연호가 있는데 이 연호는 올해는 이런 나라로 만들 것이다. 올해는 이렇게 나라를 운영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캐치프레이즈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큰 노선을 얘기하는 건데 궁예 아시죠? 관심법. 나는 마음을 깨뜨려보고 있어. 지금 수업 지금 지루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어. 날 싫어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이에요. 눈빛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게 현대사회로 얘기를 하면 독재입니다. 독재. 어떻게 마음을 깨뜨려 봅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는 이런 나라로 만들겠다. 올해는 이런 나라로 만들겠다. 아니 이런 나라. 아니 이런 나라. 연호가 수차례 바뀐다. 정신 창란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리고 관심법이라는 것은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 장수들이 까딱하다가 졸음 잠깐 졸았다가 반역을 꿈꾸고 있는 것이야. 짐을 무시해. 거의 북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애들이 규합되어서 궁예를 몰아내게 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송악에서 수도를 건국했을 때 궁예 밑으로 들어왔었던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하 장수가 있죠. 부하 장수가 있으면 그게 누구냐? 바로 왕건이에요. 왕건. 왕건을 중심으로 해서 궁예를 축출하게 됐었다. 궁예. 자, 보세요. 아까 후백제가 나라다운 나라다. 함부로 그냥 잠시 스쳐간 나라가 아니다. 그 근거는 중국과 외교관계 맺었던 거죠. 후고구려도 잠시 스쳐간 나라가 아닙니다. 그 근거는 아주 그럴듯한 관직 조직을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관제. 바로 광평성이라는 기구. 관제를 마련했었더라. 이 광평성을 고려 때도 씁니다. 광평성 키워드 후고구려예요. 중국과 교류 후백제. 광평성 후고구려. 근데 미륵신앙. 내가 미륵이야. 관심법이야. 이건 독재예요. 독재. 지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건이 축출했었더라. 그리고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게 되었다. 그리고 후삼국 통일까지 18년이 더 걸립니다. 봅시다. 후삼국 통일 과정. 918년부터 936년까지 그 18년 동안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신라는 그러면은 후삼국 중에 하나가 신라죠. 신라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거의 도시국가 형태로 전락해요. 가장 힘이 약해져.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 전주 완산주. 그럼 송악에서 강원도 철원.
개성하고 철원이 되게 가깝죠. 자, 통일신라는 굉장히 약해진 나라예요. 얼마나 약했느냐? 후백제 견훤이 쳐들어서 왕을 죽이기도 했잖아요. 유일하게 포용정책 추진했던 건 누구? 왕건. 그래서 왕건한테 그냥 나라를 갖다가 항복을 해버립니다.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 고려태조 왕건에게 투항을 해버렸다. 되나요? 신라하고는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투항한 거예요. 자, 그러면 후삼국 통일 과정 한번 봅시다. 여기 조금 심한 내용인데 당연히 심화 주제에서 많이 빈출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봅시다. 순서 후백제가 먼저 만들어졌고요. 후고구려가 만들어졌습니다. 궁예를 쫓아내고 고려가 건국되고요. 그런데 발해가 갑자기 멸망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거란에 의해서. 거란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하고 보세요. 고려의 입장에서는 발해가 망했으니까 남쪽의 후백제하고 통일신라가 신경 쓰이겠어요? 아니면 북쪽이 신경 쓰이겠어요? 북쪽이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거란 애들이 더 내려오면 어떡하지? 북쪽이 신경 쓰여요. 그래서 위쪽에 신경이 가 있어. 그 틈을 타서 후백제 견훤이 신라를 쳐들어가서 왕을 죽여버리는 거죠. 발해 멸망? 고려 왕관이 북쪽에 집중하고 있는 찰나에 경혜왕을 죽여버렸다. 그러면 신라는 누구한테 도와달라 그럴까요? 왕건 도와줘 하겠죠. 왕건 도와줘. 그러니까 왕관이 급하게 부랴부랴 내려와서 후백제하고 싸웠습니다. 어디서? 대구 팔공산. 대구에서 공산 전투를 했는데 누가 이겼냐? 견훤이 무시 못해요. 견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후백제가 승리를 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잘 될 나라는 승승장구할 땐 다 좋아요. 패배를 해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는 내가 이 원수를 갚아주겠다. 왜냐면 이 공산이 어디냐? 대구 팔공산이거든요. 여기서 왕건이 죽다가 살아납니다. 자기 오른팔 왼팔 아주 최측근 장수들 8명이 여기서 전사를 해요. 특히 왕건의 백마를 빌려 타고 적들을 유인할 때 몰래 왕건이 겨우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8명의 공신들이 묻혔다 하여 팔공산이라고 부릅니다. 팔공산. 공산전투 패배 이후에 잘 될 나라일지 안 될 나라일지 판가름 난다. 얘네들은 절치부심해서 갈고 닦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고창 안동에서 한 판 더 붙어요. 여기에서는 고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고려가 승리를 하고 안 될 나라는 안 되죠. 패배해봤을 때 더 후백제 어떻게 됐었느냐? 너 때문에 졌다.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이해됐나요? 그 내부 분열 끝에 견훤을 금산사에 가둬버리고 견훤은 콩가루 집안 견훤은 도망쳐서 포용정책 왕건한테 투항을 해버립니다. 이걸 보고 신라 마지막 왕이었었던 경순왕도 나도 왕건한테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경순왕이 신라를 왕건에게 바쳐버립니다. 투항, 신라 멸망. 그리고 마지막 전투인 구미 선산 지역의 1, 2천 전투가 일어나는데 사실 이 1, 2천 전투에서는 후백제와 고려의 싸움이라고 하기보다는 후백제 대 고려 플러스 누구까지 들어가 있어요? 견훤 플러스 누구? 신라 플러스 누구?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여가지고 함께 싸웠어요. 누가 당연히 이깁니까? 고려가 이기죠. 이것이 포용정책의 힘이다. 됐나요? 이거 약간 스토리텔링을 저처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 문제 나왔을 때 선후관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다시 빠르게 좀 가볼게요. 후백제 건국되고 후고구려 건국됐었다. 고려 건국됐었고요. 왕건이 궁예를 축출하고 그리고 발해 멸망하자 북쪽이 어수선해졌었다. 그 틈을 타서 후백제 견훤이 신라를 쳐들어가서 경영을 죽여버렸다. 신라가 SOS를 쳤어요. 그래서 왕건이 부랴부랴 왔었지만 공산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팔공산 8명이 죽었다. 절치부심 다시 안동 고창전투에서 승리. 후백제는 분열합니다. 너 때문에 졌다. 그 결과 내부 분열. 견훤을 금산사에 가둬버렸었고 금산사에 갇힌 견훤은 탈출하여 포용정책 추진했었던 왕건한테 붙었고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도 포용정책 왕건한테 붙었다. 마지막 전투 1, 2천 전투에서는 후백제와 고려, 견훤, 신라, 발해가 연합한 팀이 붙었었기 때문에 당연히 후백제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게 후삼국 통일 과정입니다. 빈출 주제예요.
자, 고려 건국 초기 정책 한번 볼게요. 자, 고려 시기에 고려 초기의 왕 3명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조선 초의 왕들도 5명을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초기의 왕들이 중요하냐? 나라가 처음 만들어졌으면 어떤 정책들이 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사회가 안정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격의 정책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 내기 좋죠. 그래서 고려 초 3명, 조선 초 5명, 요 왕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봅시다. 고려 태조. 태조는 나라 세운 사람이니까 태조죠. 태조 왕과 태조는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자, 고려 건국했었죠. 신라 통합하고 후백주 정복하고 발해 유미를 포용하고 후삼국 통일했었다. 개태사라는 절을 창건했었던 것도 있어요. 개태사는 뭐냐? 큰 세상을 개창했다, 열었다. 개태, 큰 세상을 열었다. 개태사를 만들었었고, 또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 하늘의 명을 받들 수, 하늘의 명을 받들어서 나라를 만들었다. 하늘을 받들어서 나라를 만들었다. 천수. 그 다음에 보세요. 새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신라는 1000년을 살았어요. 1000년 동안 신라였던 사람들을 고려 사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아, 고려가 좋은 나라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끔 해야 되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세금 깎아주는 거. 세금 깎아주는 거. 세금을 10분의 1로 감소했었다. 그 취민 유도가 뭔 말이냐면, 자, 여러분 10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정해진 규정대로만 거두면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목이 좀 안 좋거든요. 임선생 목 관리 학원비 추가 내세요. 이러면 이때부터 짜증나는 거예요. 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때는 취민, 백성을 수치할 때는 유도, 도리가 있어야 된다. 정해진 법도가 있어야 된다. 그 정해진 법도가 뭐? 자, 우리는 10분의 1 딱 거두고 치울게요 라고 하면은 진짜? 야, 잡세, 별공 이런 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럼 우리하고 좋은 학원 한방 내고 끝. 면접비 추가 이런 거 없잖아요.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취민유도예요. 10분의 1.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겠다. 흑창, 이런 창은 창고예요. 창고. 빈민구제기구인 흑창을 운영하겠다. 곡식 구워주는 곳이에요. 흑창. 됐고, 그 다음에 왕건 자체도 호족 출신이죠. 자기도 지방에서 반란 일으켜서 고려를 건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지방 세력들이 반란 일으키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호족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호족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포섭 혹은 융합 정책을 추진해야 돼요. 당근과 채찍을 써야죠. 먼저 당근. 반란을 일으키려는 지방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야 스톱. 너 잘 먹고 잘 살라 그러지? 어차피 너 나한테 질 텐데. 그러니까 딸을 나한테 시집 보내. 그럼 내가 장인어른으로 모실게. 혼인 정책을 펼쳐요. 나는 딸이 없다. 그러면 오케이. 너 김순식이지? 내일부터 왕순식 해라. 왕씨성을 하사하겠다. 너 이제 왕족이야. 실제로 김순식이 왕순식이 돼요. 혼인정책 그리고 사성정책, 왕씨를 하사한다. 이게 당근이에요. 채찍은요? 말 안 들어? 지방에 있는 유력자, 지방에 힘 있는 호족 자제들을, 지방관리 자제들을 중앙의 관직 자리 하나 줘가지고 불러올립니다. 얘가 똑똑해서 불러올렸을까요? 아니요. 얘네 아빠가 힘이 세니까 인질로 잡아놓는 거예요. 지방 세력 자식 자제를 잡아놓는 기인제도. 이거는 일종의 인질제도예요. 기인, 인질. 사신관제도는요.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사람한테 관직을 줘요. 야, 너 지방 감시해. 이렇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지금 반란이 일어나기 제일 좋은 지역이 어딜까요? 경주죠, 경주. 신라가 망했으니까 경주. 그러니까 경주 지역에서 누구를 구심점으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왕 경순왕. 그러니까 경순왕한테 어떤 직책을 주느냐? 야, 경주 관리해. 경주 감시해. 경주에서 이상한 소리 나면 너부터 죽는다. 그게 사신관이에요. 지방 감시 관리. 지방 감시관을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한테 맡겨버려요, 그냥. 얼마나 쪽팔린 일이에요. 신라 마지막 왕인데 경주를 돌아다니면서 야, 반란 일으키지 마 해야 된다고요. 자, 이것이
태조 왕건의 정책. 또 태조 왕건은 고려입니다. 나라 이름이. 고구려 후예요. 그러면 북진을 통해서 고구려의 옛 땅을 찾아야 되겠죠? 북진 정책을 통해서 북진 정책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었더라. 원래 통일신라의 영역이 대동강에서 원산만이었었는데 청천강에서 영흥만으로 영토를 확장시켰다. 제가 굳이 청천강, 영흥만, 원산만, 대동강 이걸 외우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냥 태조에 대해 물어보는데 북진 정책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하면 맞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나요? 왜냐면 오답들도 사료와의 적합성이 떨어지거나 시기가 다른 거지 그 문장 자체는 다 맞는 문장만 등장하는 게 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서경이 어디죠? 서경 평양입니다. 수도는 개경인데 평양을 서경, 서쪽 수도라고 치고 여기를 굉장히 중시했었더라. 왜? 서경에서 백밤을 자야 돼요. 365일 중에. 백밤 자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구려의 옛 땅을 어떻게 찾을까? 궁리하라는 거죠. 그 다음 남긴 글들이 있습니다. 이거 따라두셔야 돼요. 후대 왕들에게 남긴 교훈 10가지가 있어요. 훈요식조. 이게 왕건의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악수예요. 악수. 오만함이죠. 내가 만든 나라니까 내가 남긴 거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운영해라. 이게 오만함이죠. 그 다음 이거는 왕들에게. 그럼 신하들에게는 정치 교과서, 정계와 계백을 요소라고 하는 정치 교과서를 남기게 됩니다. 왕건의 청동상이죠. 왕건의 청동상. 왕건의 청동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보세요. 왕건의 청동상이 있는데 여기 없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황제만 쓰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고려를 만들고 나서 내가 황제다, 중국과 대등하다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그 관이에요. 자, 민생안정책 봅시다. 태조가 말하기를 궁예가 백성을 침노하여 오직 거두어들이기만 일삼고 예전 제대로 다르지 않으니 조세를 1경마다 육성이나 받음으로 백성들이 농사짓는 앞으로 조세를 부과할 때는 마땅히 천하에 널리 통하는 법에 따르리라. 정해진 대로만 거두겠다. 이게 10분의 1이죠. 이게 취민유도라는 거예요. 취민유도. 그냥 보세요. 이거 없는 사료예요. 이건 어려워서 이건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 그냥 세금을 10분의 1로 혹은 취민유도. 사신간지 여기 나와 있나요? 사례. 사료에 나와 있네요. 밑에. 사신간제도와 기인제도도 보겠습니다. 사신간은요, 신라왕 김부가 항복했었다. 얘를 사신간으로 앉혀. 이게 잔인한 거예요. 이거는 신라왕한테. 그 다음 지방 향리자재들을 서울에서 인질로 삼는다. 기인제도. 볼모로 잡아놓는 거. 이것도 태조 왕건의 정책입니다. 그럼 훈요식조 보시죠. 훈요식조 교훈 10가지. 먼저 모든 사원은 도선이 산수와 순영을 가려 개창한 것이다. 도선이 누구냐? 바로 풍수지리설의 내가다. 풍수지리설을 전래했었던 인물이 바로 도선이다. 승려인데 풍수지리를 가지고 왔어요. 고려 만들어질 때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했다. 선종과 풍수지리설. 그 다음 중국 제도와 풍수를 배워야 하지만 반드시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거라는 짐승. 왜 거라는 짐승과 같은 나라라고 했을까요? 거란이 누구를 없앴길래? 발해를 없앴길래. 그러면 역사 계승의식이 있죠? 요게 지금 7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78쪽에 훈요식조. 그러면 서경을 중시했다. 태조 왕건이고요. 또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행사를 해야죠. 새로운 나라 고려는 축제의 나라다. 바로 연등회와 팔관회를 정대하게 개최했었더라. 연등회는 부처를 모시는 거. 이거 불교죠, 당연히. 불교. 팔관회는요, 하늘산 강을 섬기는 거. 이거 무슨 행사예요, 그러면? 불교입니까, 도교입니까? 도교죠, 도교. 근데 도교는 행사를 못해요, 원래. 왜? 행사가 있으면 일정한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 도교 행사를 합니다. 1시부터 3시까지 뭐 하고요? 이렇게 하는 순간 인위적인 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도교가 아니야, 이미. 그래서 불교의 형식을 차용을 해요. 도교 플러스 불교 행사가 8관회입니다. 도교는 교단이 있을까요? 교단이 없어요. 매월 회민에서 이거 하면 도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불교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요. 이런 거 할 때는. 도교 플러스 불교 행사 8관회.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광종 볼까요? 광종 보기 전에 요걸 보셔야 돼요. 태조 왕건의 혼인 정책이 있습니다. 프로포즈의 달인이에요. 태조 왕건이. 혼인을 몇 번 했느냐? 29번. 왕비가 29명이에요. 그러면 태조 자기 때는 괜찮지. 지 죽고 난 다음에는 29명에서 쏟아져 나온 25명의 왕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요? 왕위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2대, 3대, 태종과 정종 때는 왕위가 혼란스러워져요. 왕씨가 반란을 일으키기도 한다고요. 왕규의 난이 일어나요. 혼란이죠? 혼란. 태조 때는 괜찮은데 2대, 3대 때 혼란. 왕규의 난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혼란을 수습하고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 왕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광종이다. 광종은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약화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유치하지만 이렇게 하세요. 광종은 왕권 강화다. 왕권 강화. 왕권 강화는 바로 광종이더라. 2대, 3대 해종 정종 때 사회 혼란. 바로 왕규의 난이 일어났었다. 개인적으로는요. 자, 왕규의 난이 일어났었고, 왕규의 난. 그리고 왕권 강화 정책 보세요. 왕권만 강화할 수 있다면 모든 정책을 했습니다. 불교건 유교건 다 받아들였어요. 첫 번째, 왜 왕권이 약한지를 봤더니 노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노비. 근데 노비들이 대부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노비들이에요. 합법적인 노비가 아니라 불법적 노비. 노비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비는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나라의 돈이 줄어듭니다. 노비는 왕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지들 주인 말 들을까요? 주인 말 들어요. 귀족들이 세집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노비들을 눈으로 검사하는 법을 추진을 해요. 노비를 눈으로 검사해서 불법적인 노비들을 해방시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귀족들의 힘이 줄어들고 나라에 세금을 내게 되니까 얘네들이 나라의 국고가 확충되더라. 그러면 왕권 강화되는 거죠. 호적 약화, 세금 확대, 왕권 강화. 또 과거 시험을 통해서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관리로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과거는 유교 시험이에요. 중국의 후주라는 나라와 교류를 했었는데 이 후주 출신의 쌍기라는 인물이